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15강. 이것은 강의의 15강하고 동일한 것이니까 강의의 15강을 한번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15강에서는 병원에서의 호칭 예절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병원 근무자가 가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죠. 자, 1번 병원 근무자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죠?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이 슬라이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원 근무자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배웠죠. 자, 2번 병원 근무자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방적인 특성이 아니라 폐쇄적인 특성이죠. 이게 맞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병원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상호 간 비대면 업무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죠? 병원 근무자는 직종 간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맞죠? 병원 근무자는 직장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직종에 충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래서 병원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적인 원인을 갖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자신의 직종, 뭐 내가 의사다, 나는 간호사야, 나는 치과위생사야, 나는 임상병리사야, 물리치료사야, 이런 그 자신의 직종들의 충실한 특성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상호간 그 교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차단적인 이런 문화를 많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과에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직장 내 언어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직장 내 언어 예절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직장은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 내 언어에서 예절은 호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자, 두 번째, 직장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으로서 직장 내 언어 예절에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호칭으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기도 하고, 자, 우리 그 교과에서 배웠던 슬라이드입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직장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다. 라고 우리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직장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직장 사람들은 서로 그 업무라고 하는 특성들, 그다음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예절에 있어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병원은 일반 직장보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상대방에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실 겁니다. 병원 근무자는 직종이나 상하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자, 5번. 호칭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더욱 올바른 호칭을 사용해야 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상급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호칭이 있을 수 있겠죠? 상급자에 대한 호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김미정 실장님, 간호 제2과장님, 아니면 그냥 이과장님, 뭐 간호과장님 이렇게 부르죠. 상담실장님, 김미정 씨, 김 실장님. 자, 상급자에게 김미정 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 뭐 서로 상급자, 하급자 이렇게 반말을 하는 그런 언어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미정 씨라고 부르는 것은 동료 혹은 나보다 아랫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급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자, 우리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상급자는 어떻게 부르냐? 성함, 그리고 직급, 그리고 님. 그래서 김은정 실장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 혹은 성에다 직급, 그리고 님 해서 김 실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죠. 자, 동급자에게는 성함, 직급, 님, 김은정 대리님 이렇게 동료를 불러도 되고, 그리고 성함하고 직급만 넣어서 김대리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상급자에게는 반드시 성함, 직급, 그리고 님 혹은 성함, 그 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 직급, 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 호칭입니다. 아무개 씨 하는 것은 동급자 혹은 나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급자에 대한 호칭, 이번에는 동급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미정 대리님 맞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김미정 대리 맞죠? 김대리 해도 맞습니다. 상담실장님 해도 돼요. 김미정 씨 해도 돼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미정아, 은정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동료끼리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호칭이 아닙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존칭의 올바른 사용이 아닌 것은 자주자주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원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뭐가 틀립니까?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죠. 계시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커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원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원장님이 존중받는 거지 말씀이 존중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이 상급자지 말씀 그 자체가 상급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옳지 않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죠. 자,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배웠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요즘은 압존법을 거의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법에 맞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김대리님께서는 10분 후에 도착하신대요. 자, 원장님보다 김대리가 낮은 직급이잖아요. 이럴 때는 김대리는 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김대리는 10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도착한대요. 도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 높임말은 어디에만 쓰느냐? 사람한테만 씁니다. 원장님 말씀이 원장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임말은 반드시 사람에게만 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료 간의 호칭입니다. 이번에는 자, 동료 간의 호칭 적합하지 않은 거 우리 앞에서 했죠. 그래서 뭐 김과장
뭐 김미정 씨, 미정 씨, 김 실장 다 되는데 미정아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기억하시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선배나 상급자에 대한 호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실게요. 김 과장님, 김미정, 김은정 선배님, 선생님, 김 선배님, 미정 씨, 김은정 실장님 중에서 자, 미정 씨 상급자를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호칭의 규칙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호칭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 이번에는 그 아닌 것은이 아니라 바른 것은을 찾는 문제죠. 자, 문서를 작성할 때 김원장 지시, 문서를 작성할 때 김원장님 지시. 여기서 문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상사의 존칭을 생략한다 라고 했죠. 문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틀리기 쉬운 호칭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상사에 대한 호칭은 호칭에만 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장님실이 아니라 원장실인 거예요. 그죠? 원장님실은 그 방에다가 님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실이 아니라 원장실이 맞다. 문서에서는 원장님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지시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원장님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에서만 상사의 존칭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김원장님 지시, 대화 중에서는 김원장 지시, 김원장님 지시. 아, 요게 오타가 났네요. 대화 중에서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 중에서는 김원장 지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김은정 원장님실 맞지 않죠. 김은정 원장실이 맞죠. 원장님실이 아니라 원장실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작성할 때는 김원장 지시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김원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김원장이라고만 합니다. 대화할 때 김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김원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방을 표현할 때는 원장실이라고 하고 김은정 원장실이라고 하지 김은정 원장님실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확인할게요. 상사에 대한 호칭은 호칭에만 쓴다. 그 다음에 문서에다가는 상사의 존칭을 생략해도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문서가 아닐 때는 님자를 붙입니다. 문서에서는 님자를 생략해도 됩니다. 두 번째, 상급자의 방, 상급자의 가방, 상급자의 차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아무개님 자동차, 아무개님 방, 아무개님 그 공간 이런 식으로 아무개님 책상 이렇게 표현하지 아무개님 책상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자, 이제 단체 검정, 온라인 검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 잘 아실 수 있고, 검색하실 때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반드시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이렇게 검색하시기 바랍니다.